한국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 되돌릴 수 있는 것과 되돌릴 수 없는 것의 차이를 한국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24일 미 하원 민주당 소속 의원 150명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공개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한 이란과의 핵 합의를 즉시 복원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체결된 이란의 핵 문제에 관한 합의는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유럽연합이 받아들임으로써 체결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오바마 행정부에서 체결된 핵 협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정대로라면 2025년 핵 협정 만료기간이 되었을 때 이란 비핵화 협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란이 결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이는 미국 안보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이 문제를 지적하며 이란의 핵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2018년 5월 8일에 핵 협정에서 탈퇴하였습니다. 트럼프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입니다. 2025년 핵협정이 종료될 때까지 이란의 모든 핵시설은 동결 상태로 IAEA의 정기적인 사찰과 봉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2025년 핵협정이 종료되기 전 핵협정 당사국들이 이 협정 기한을 연장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노골적으로 이란을 위협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이란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우디나 UAE 등의 무기를 더 팔 수 있을 뿐더러 자연스럽게 미군 주둔에 대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란발로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미국 관점에선 돈과 명분을 다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협정에 서명한 당사국들이 모두 미국의 핵협정 탈퇴를 비판했고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견을 거절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처음으로 이란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냈지만 미국이 이란에 대해 핵협정 탈퇴와 동시에 부과한 금융 및 경제 제재에 강제로 동참해야 하는 현실적인 벽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경제에서 선택지가 될 수 없는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연신 미안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격렬하게 부딪힌 국가는 중국인데 중국에는 제한적이며 개별적인 제재를 하지 이란과 북한처럼 광범위한 전면적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이란처럼 제재하게 되면 이란처럼 선택지가 되지 못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고 그런 제재로 인해 서방 국가들이 투자한 자금과 현지에서 활동 중인 유수의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우호국들의 피해와 그 피해에 대한 책임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임이사국 5개국이 서명한 이란 핵 협정이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핵 협정도 사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종전선언과 북핵 문제는 주요 당사국이 미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종전협정에 좀 더 발언하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이유도 언제든 엎어질 수 있는 북미 간 핵협정에 모든 사항을 연계시키기보다 완전히 분리되긴 불가능하지만 별개의 문제로 분리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을 종식하는 협정입니다. 1953년 7월에 체결된 불완전한 휴전 상태를 끝내자는 것입니다. 종전협정은 체결 즉시 보완이 필요 없는 협정입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새로운 휴전과 종전협정이 필요한 것이지 6.25 전쟁과는 무관한 사안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본정책은 1945년 남북 신탁 통치를 결정할 때 한반도에 원했던 한반도의 역할, 즉 일본을 지키는 전초기지이며 한반도 긴장으로 냉전 구도를 이어가게 해 일본이 자연스럽게 인정하며 미군 주둔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일본에 주둔하며 중국과 러시아 팽창을 견제하려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며 지금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핵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이후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금은 종전과 북핵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 종전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할 때와 ICBM과 핵무력을 보유한 지금 미국은 이전과 다른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종전을 피하며 휴전 상태를 지속하길 원하는 전통적인 미국의 정책과 완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핵에 대해 하나로 묶어 계속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선언과 북핵을 어느 정도 별개로 보고 적대 관계를 해소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미국 내부에서부터 강요받고 있습니다. 북한을 제재한다고 해서 북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ICBM이나 SLBM의 완성도는 구체화될 것이고 핵무기의 보유 수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미국 관점에서 자칫 암묵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체제 유지를 약속받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종전선언과 북미 간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남북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한 미국이 섣불리 선제 공격하기도 어렵습니다. 선제 공격은 정전협정 위반이 되고 북한의 반격은 정당방위가 되는 이상한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요격되지 않고 미국이나 미국령, 일본에 떨어지게 되는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이 북핵과 전혀 별개로 움직일 수 없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협정 하나로 북핵 문제가 완전히 타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 부분엔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적대 관계를 벌이고 1945년 이후 유지된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다시 재정립하느냐 아니면 1945년 만들어 놓은 정책을 고수하느냐가 종전선언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런 미국이 정책을 바꿔 북한에 대해 종전선언으로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북핵 문제에서도 실질적 해결을 이루자고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20일에 미국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섭니다. 1월 5일엔 이 새로운 행정부가 북미 간 외교에서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북핵 협상을 타결하고도 실패했던 클린턴, 육자회담 북핵 협상을 타결하고 진행한 부시, 그 육자회담 결실을 이루지 못한 오바마 때처럼 북미 간 협상 타결이 물거품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상원 2석이 걸린 조지아주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망은 공화당이 우세하다고 하지만 한반도에 더 유리하도록
민주당이 이기길 저는 바랍니다. 2021년 전작권 검증이 예정되어 있고 방위비 협상도 바로 시작될 듯 싶은데 지금까지처럼 미국과 외교를 잘해주시길 문재인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